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농성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대로 하자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파행 사태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 교수님 먼저 네. 현재 단식 농성 중인 이정현 대표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나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염동열 대변인에 따르면 쇼크까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잠시 후 5시부터 새누리당이 의총을 열거든요. 어떤 내용이 좀 논의될까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당대표로서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겠다는 그런 의기 하나로 단식을 했는데 단식 자체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이것도 또 이렇게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련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러운 단식을 했고 그리고 단식을 시작한 다음에 또 관훈 토론에도 나갔고 그리고 또 골기대회 같은 것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건강 악화된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당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병원으로 후송을 하든지 그리고 의원총회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상대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정현 대표를 방문해서 어쨌건 이거에 대해서 단식은 좀 풀어달라. 네. 그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하자.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추미애 대표는 지금 갔지만 국회의장은 지금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인데 이런 것들을 국회의장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에 의총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 대표의 건강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의총에서 이 대표를 병원으로 후송하자 이런 의견을 모았을 경우에 이 대표가 이걸 수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죠. 이제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바로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건강이 지금 급속히 악화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 동료 의원들에게도 특히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의장이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지게 되지만 사실 상황이 악화가 되면 이건 같이 옆에 있었던 자당의 어떤 이 의원들도 어떤 도덕적 부담을 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의총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예컨대 입원하기 전에 초기에 이제 이 대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나는 단식을 계속할 테니 네네. 국감에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의총에서는 우리는 그 국감에 참여하고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좀 원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을 논의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도 여전히 강경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전개될지는 이제 좀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치도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에 의총의 논의가 집중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받게 될 부담도 얘기해 주셨는데 역시나 가장 큰 부담은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야당이 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을 끝으로 정치를 그만할 수도 있는데 더민주 같은 경우는 내년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물론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잘못한 사람들보다도 마지막에 병원으로 후송을 하거나 실신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왔을 때는 온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모습을 보면 무슨 승리한 그런 기분이고 그리고 빨리 국감으로 오라 이런 여당다운 그런 행세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소수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야당다운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실종되고 있는 것은 여당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야당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이 지금 결국은 이렇게 보면 탄압받는 정당으로 국민들한테 비칠 가능성도 온정주의에 흐르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민주가 여기에서 단식 중단 그리고 국감 들어와라 이렇게 강압적인 요구보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저는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이정현
대표 후송, 그리고 의장은 중립법제화, 그리고 정세균 유감 표명, 정진석 원내대표 사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직까지 현장에 나타나서 이런 방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 해법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태도가 워낙 완강합니다. 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것이 없다. 이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이 배수진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치는 배경은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상호 불신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정세균 의장이 이걸 계속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과보다도 방점을 찍는 것이 어디냐면 다시 하지 않겠다. 편파적인 운영을 안 하겠다는 그거 약속을 받아내는데 집중하는 것처럼 여당도 이런 식으로 단식을 하고 국감을 거부하고 이런 것에 밀려서 양보를 하게 되면 또 그럴 때마다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상호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호 여야 간의 상호 불신이 서로 양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정세균 의장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본인은 어떤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수 변경에 대한 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례가 그렇게 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믿는 거죠. 따라서 잘못을 위법이 없는데 내가 그걸 고쳐라. 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즉 기계적인 어떤 중립성보다는 어떤 법적 틀 내에서의 어떤 자율성을 좀 갖는 그런 국회의장의 입지를 이번 기회에 굳히겠다 뭐 이런 것이고 네. 또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악화가 되고 있잖아요. 감정 싸움이 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세균 방지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얘기는 사실 감정이거든요. 네. 그 안에 정세균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프레임해서 이거를 이제 매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국회의장 중립법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한번 좀 편견이 없는 그런 단어를 써야지 이런 네. 식으로 한다 그러면 감정이 상해서 사실 뭐 찾아가서 뭘 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런 감정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런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을 이제 좀 삼가하고 자제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야 된다. 이제 시점이 그 정도로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금 강경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공세의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방미 도중에 퍼스트를 이용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그 공세까지 벌이고 있거든요. 새누리당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정세균 국회의장의 공세를 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서로 싸움이 시작됐는데 밀리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적인 것까지 지금 다 튀어나오고 수많은 제보가 지금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더 이상 협상의 카드를 우리가 더 이상 새누리당이 협상의 카드를 던질 수 없는 단식을 그만두려면 정세균 의장을 사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의 어떤 협상이 너무 먼저 앞서 나갔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협상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또 사퇴하겠습니까? 사퇴를 하면 또 더민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지금 전국이 상당히 실타래처럼 꼬여서 서로 명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와 있다. 특히 이정현 대표 새누리당 의총에서 설사 단식을 권유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지금 2번이나 지금 네. 단식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신을 해서 병원으로 실려가지 않은 정신이 있을 정도는 본인은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은 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도 저는 뭐 누차 얘기했지만 국회의장이 그래도 힘 있는 자리고 그리고 네. 본인이 이 회의를 주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잘했건 잘못했던 그걸 떠나서 일단은 어떤 대화의 물꼬를 누군가는 지금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정현 대표는 쓰러져 누워있는데 지금 말도 잘 못하고 근데 국회의장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의장의 책임이 훨씬 더 지금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를 뭐 누구의 책임이 크다 이거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시작부터가 사실은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이유를 의회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 법치주의 아닙니까? 만약에 정 의장이 뭔가 위법을 했다 그러면 이미 고소권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치주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사퇴를 안 한다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위법이라고 확인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단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이제 원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 이 단식이라는 게 법치주의는 아니거든요. 의회민주주의도 아닌 거고. 이 정치행위 맞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그 출로를 열어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난 여기서 쓰러지겠다,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극단적인 것이고 이거 자체가 모든 전국을 마비시키는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의장도 찾아가서 봐야 되겠지만 여권에서의 원로라든가 뭐 예컨대 뭐 누구든 실질적으로 좀 움직여서 이 상황을 풀어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치권 전반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직면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아까 장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김재원 정무수석이 이틀 만에 또다시 이정현 대표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청와대가 이번 사태 해법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 이 총체적인 책임은 사실 청와대에도 뭐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국정 전반은 최종적인 거는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악화가 되고 누군가 쓰러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뭐 모든 것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네. 사회는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지금 뭐 헬기는 떨어지고 뭐 많은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는 어떤 역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이 지금 마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즉 입법부의 어떤 협력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좀 이 문제를 또 풀어가는 역할을 좀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벌써 국감이 일주일째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정상화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중대한 결심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제3당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페이스북에 뭐 여러 가지 글을 지금 올리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더민주를 압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아까 우리 얘기했을 때 의장 중립을 법제화하자 이런 것은 새누리당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새누리당의 힘을 실어서 의장한테 압박을 해서 그리고 의장과 그리고 단식 이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양수협정의 카드를 지금 더민주의 어떤 원내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것을 구사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지원 원내대표 제3당의 역할을 해서 양당의 여러 가지 강력하게 부딪히는 거 이 와중에 제3당의 입지가 상당히 지금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대선 국민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이 해결되고 그랬을 때는 국민의당의 위치 어떤 영역이 훨씬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거의 해결 그리고 제3당의 위치를 국민들로부터 인식받는 것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를 지금 쓰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정세균 의장이 지금 이정현 대표의 단식 와중에 짜장면 인증샷이 올라오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참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뭐 이걸 본인이 했겠습니까? 비서진이 했을 텐데 이런 위기 굉장히 사실은 급박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올려서 오해를 살 소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뭐 모시는 의장한테도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면 사실상 뭐 이 정치가 희화화되고 수준이 격화되고 품격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 사소한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주변에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의장 공간에서 밤샘 시위를 한다던가 1인 릴레이 시위를 한다던가 지금 뭐 단식에도 동참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투쟁의 수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새누리당은 잃는 것도 있지만 네. 결국은 뭐 그 반대쪽에서는 상당히 새누리당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새누리당이 얻는 부수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첫째,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야당이 국회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것을 대국민 인식은 확실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네.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걸기대 비슷한 거 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의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사드나 우병우 문제나 미르, K스포츠단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리고 당장 국감에서 물론 국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헌법에 보장된 건데, 그러나 국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이 새누리당을 애초에 어떤 절차적인 그런 하자라고 새누리당한테 어떤 예봉을 줬기 때문에, 빌미를 줬기 때문에 국감이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감에 대해서 예봉을 꺾고 야당을 길들이는데 어느 정도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이득은 보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반대적인 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제로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김 교수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새누리당이 이것이 크게 보면 손실이 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국면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만들면서 야권에서의 어떤 분열 모습이 사실 줄어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박지원 대표의 어떤 거중 역할, 존재감 부각시키는 그런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전체적으로 여권이나 야권의 갈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차후에 이제 전개되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일종의 이제 갈라치기라 그러죠. 갈라치기 하는 것보다 그쪽의 어떤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는 거는 결국엔 국정의 최종적인 책임은 지금 정권을 담당한 이 정당에 있기 네. 때문에 이 무책임성이 드러날 것이고, 대선 국면에서 그 무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비난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은 새누리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물론 이제 야당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만요. 네, 지금 장기화에 대한 우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 새누리당이 단일 대우를 외치고는 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국감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되 투쟁은 해야 된다, 이런 투트랙 전략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게 새누리당 내에서 지금 단일 투쟁을 이끌어가는 세력이 친박 주류다 보니까 이 친박계와 비박계가 다시 계파 갈등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계파 갈등으로 갈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4.13 총선 끝나고 새누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과거에 총선을 지휘한 지도부 라인이 당에서는 완전히 비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투쟁은 해야 되겠는데 국감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국민한테 서비스해야 될 이런 국회의 본질적인 의무, 이것을 지금 그런 식이랑 이정현 단식이랑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네. 투쟁을 하기도 그렇고 국감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정현 대표는 단식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명분이 있어야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인이.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난번에 안보와 관련해서 김영호 국방위원장이 또 회의를 주재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상당히 이탈 세력, 이탈 조짐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도 국감에 대해서는 일말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하고 있다는 대국민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또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김영우 국방위원장입니다. 이 당론을 깨고 국감을 주재를 하면서 그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징계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 교수님, 이번
이 김영우 위원장의 국감 복귀 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징계 사유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법 기능 뭐 또 있지만 또 행정부 감시 기능이 있고요. 이게 국정감사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입법 기능과 국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뭐 징계를 내린다. 그러면 당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국회 입법부의 역할보다 당의 어떤 이 필요성이 더 위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당을 전체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당 이전에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고 그 국회의원의 정체성과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뒤에 정당 활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지도부가 아무리 이 김영우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 그래도 이것을 문제 삼아서 징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차후에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 징계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김용호 국방위원장 물론 국가를 위해서 국회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징계 논의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개별 결사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결사체에는 당헌 당규가 있고 그 당헌 당규라든가 징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 당론 위배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국민의 서비스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틀린 다른 그런 뭐 뉘앙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네. 국정감사를 했다 그래서 네. 예컨대 징계를 받는다. 그 정당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건 네. 좀 의문입니다. 네. 그 지금 이 국정감사 김영우 위원장 주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진석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당론이니까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여부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두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이 상황이 이정현 대표의 단식과 정세균 의장의 사과는 없다 이런 입장이 맞붙으면서 지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럴 때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해법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대선 전국이 시작됐다고 보고 여기에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당 간에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명분 싸움에서 치열한 지금 삿발 싸움을 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이 사과를 하면 그것을 위법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정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정치 질서에 어긋났다고 생각되면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서로 명분을 찾고 서로 유감 표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운영의 묘를 찾아서 과연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치킨 게임의 양상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실질적으로 양쪽이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변에서 누군가 원로든 누구든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노력이 제3자의 노력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본인 둘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멀어져 갔기 때문에 그 누구든 제3자의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것이 장기화되면 이건 뭐 정치권 전체가 공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전국 현안에 대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김관옥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